네, 자 오늘의 맞수 한판입니다. 디어유가 드디어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가가 너무 높았던 것일까요? 상한가를 터치하고 지금은 탄력이 좀 둔화됐습니다만 여전히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들께서 현실적인 목표가를 제시해 주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의 컬러 매치가 아주 좋네요. 빨간색 다이, 빨간색 외투 맞춰 입고 오신 거죠? 제가 네. 추천했습니다. 분장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분명히 자켓이어서 못 입는다고 했는데 네. 제가 그냥 무조건 입으라고 너무 좋네요. 여기서 화 누그러뜨리지 않으면 큰일 예. 난다고 네. 지금 시장이 민감하시기 때문에 예. 응원을 해드려야 된다. 저기 제가 소장님- 적극 추천을 했습니다. 오른쪽 깃이 나왔다고. 근데 이게 맨날 튀어나와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좀 일부러 그러시는 아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세탁만 하면요 이게 오그라서 올라가더라고요. 저 그렇습니까? 미치겠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셔츠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게 이제 일부러 그 패션 포인트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 세 명이 오늘 크리스마스 색으로 네.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디어유가 저는 이 정도면 만족할 것 같은데 상한가가 풀려서 그러면 진짜 실제 목표가는 무엇인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많이 궁금하실 거라서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목표가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자, 얼마의 목표가를 주셨을까요? 염정팀장께서는 5만 원, 신일섭 소장께서는 6만 7천 원, 6만 4천 원에서 7천 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5만 원, 왜 5만 원이에요? 단기 목표가를 말씀드리는 거고 6만 7천 단기 원이면 목표가. 이제 예. 따상을 기록하는 금액인데요. 예.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이야기했을 때 좀 현실적으로 오늘은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신규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좀 따상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그래도 저는 6만 4천 원대면은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6만 4천 원대면은 시총이 1조 2천이거든요. 맞아요. 예. 1조 2천인데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도 이제 적정 시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1조를 넘어선다. 처음부터 1조를 넘어선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은 다소 무리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좀 낮게 드린 건 지금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 분위기 좋다고 해서 또 바로 이렇게 좀 풀매수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까봐 제가 조금은 좀 기다려 보시다라는 전략으로 목표가를 살짝 좀 낮게 잡았고요. 오늘 끝까지 흐름을 봐야겠지만 지금 흐름대로라면은 다시 한번 또 뭐 따상을 터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우리 카카오페이에서도 봤듯이 첫날 흐름과 그 이후의 흐름들은 완전히 다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모주 몇 주씩 받으신 분들은 분위기 좋을 때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표정도 매도를 권유하시는 표정. 저희 특히 염정팀장께서는 최근에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모아서 신규 상장에서 초반에 아주 네. 급등하면서 시작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라고 권유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손해를 좀 막으셨을 거예요. 염정팀장님 덕분에. 네, 뭐 덕분이라기보다 다들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실행이 잘 안 되는 그럼요. 점이 좀 있고요. 이제 이런 공모주 청약 받으신 부분은 저는 이제 철저하게 좀 공모주 청약에서 일단은 좀 매듭을 지으시고 다시 한번 이제 매수 타이밍을 다시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한 전략이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만 원의 목표가라면 오늘이라도 정리해도 이상하지 않을 목표가고 길게 봤을 때는 그러면 길게 봤을 때 또 얼마? 뒷단에서 또 이야기할 부분이 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후에 예. 다시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신일섭 소장님 6만 4천 원에서 6만 7천 원의 목표가, 이 목표가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냥 한 겁니다. 저 산정을 못 하겠고요. 신규 상장주를 첫날에 목표가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한 겁니다. 그냥 솔직히 말해 이게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요. 대신에 어떻게 나왔나 보죠. 예. 자, 그 상장되고 나서의 지금까지의 과정 바로 전에 어떻게 이루어지죠? 맨 첫 단추가 기업에서 우리는 요러한 비교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비교 기업과 우리의 사정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가 받고 싶은 가격은 이 라인에서 이 가격대입니다. 그게 이제 공모가 희망 밴드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공모가 희망 밴드를 제시했을 때 기관들이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수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 공모가가 나오죠.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공모 밴드가 18,000원에서 24,000원. 디어유에서 산정한 게 우리는
우리 업계의 사정이나 우리의 그 능력치를 고려했을 때 18,000원에서 24,000원 정도에서 가격을 정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모였습니다. 기관들이 몇 명이 모였을까요? 2001.1대 11대 1이 나왔습니다. 하나를 주식을 따려고 2001개의 기관이 몰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확정 공모가는 얼마가 나왔죠? 26,000원. 어떻게 된 거죠? 이건 지금? 디어유가 제일 높게 불렀던 공모가 희망 밴드 상단의 가격 24,000원을 2,000원이나 뛰어넘는 확정 공모가 26,000원이 나오고 기관 경쟁률이 2001.11대 1이 나왔다는 건 엄청나게 뜨거웠고 디어유에 대해서 가치를 높게 매겼다는 거죠. 여기에 자세한 내용을 보면 단 한 명만 로또를 노렸습니다. 밴드 하위 75% 미만에서 100% 이상을 부른 기관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고 1643건이 밴드 상단 초과 그러니까 24,000원을 넘어서는 그 가격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26,000원이 나왔죠. 자, 그래서 확정 공모가 26,000원을 가지고 일반 공모 청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상장을 했죠. 그럼 이제 오늘 지금 상장하는 가격은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저기서 공모 가격 24,000원에서 26,000원으로 확정 공모 가격이 결정됐죠. 26,000원에서 최저 마이너스 90 아니면 최대 플러스 200 그러니까 최대 52,000원으로 시작할 수가 있고요. 52,000원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30% 상한가를 가면 그 가격이 첫날 최고 가격이 됩니다. 그게 바로 따상이고요. 거기서 52,000원을 시작해서 마이너스 30% 하한가 갈 수도 있죠. 예, 어쨌든 공모 가격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돼서 지금 현재 가격은 얼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거고요. 대신에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질 것인가를 보려면 이제 뭘 봐야겠습니까? 기관의 보유 확약 의무 비율이 얼마인지, 보호 예수 물량은 얼마가 잠겨 있고 몇 년인지, 그렇죠? 일단 보죠. 보호 예수 물량 74.3%입니다. 이건 아주 유리한 거예요. 최대 주주가 63.3%를 갖고 있는데 매도 금지 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기존 주주, 우리사주, 벤처금융, 주관사도 의무사항이 있어요. 주관사가 주관을 자기가 해놓고 홍보를 해놓고 좋다, 우리 거 좋다, 공모하세요 이래놓고 바로 다음날 팔면 도덕적 의무의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못 팔게 되어 있는데 그게 3개월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74.3%의 물량이 1년이 걸려 있죠. 거의 1년에서 3개월, 최저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걸려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기존 주주들 15.3하고 공모주주 13.9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일단 유리한 부분이에요. 74.3% 80%에 육박하는 게 팔 수가 없어요. 예. 최소 3개월 동안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유통 물량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거를 디어유 보호를 여기서 좋게 보시는 분이 좀만 많아지면 안 빠지겠죠. 안 빠져요. 빠지질 않아요. 여기서. 그리고 아까 전에 52,000원에서 26,000원이죠. 26,000원에서 두 배로 시작하면 52,000원에서 거기서 30% 다시 가면 되는데 지금 따상은 가지 못했으나 20%대에서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서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예측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지금 보호예수 물량이라던가 기관의 수요 예측에서 나왔던 그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을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높게 쳐준 그 부분 때문에 빠지기가 힘들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1년 정도는 기관이 매도할 우려가 없다. 기관의 물량 부담이 없기 때문에 더욱 장점이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정하기 어렵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더 빠질 것 같지 않다라는 의미로 67,000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우리 염정 팀장께서는 지금은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 신규 상장주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공모가 말씀을 앞전에 다 해주셨는데 이제 공모가 산정에서부터 그 후에 적정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IPO 시장에 대한 분위기인데요. 최근에는 사실 따상으로 터치를 했지만 그 다음 상으로 가는 종목들이 참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디어유 같은 경우를 이제 보게 되면 SM과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모회사는 SM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SM 지금 시총이 1조 9천억 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지금 가격으로 1조 2천억 원이거든요, 디어유가.
근데 매출액 비교를 하게 되면 SM 같은 경우가 매출액 7,200억 원, 연간 7,200억 원의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데 디어유는 이제 막 400억 원 정도 올해 예상을 하고 있어요. 워낙에 이제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지금 1조가 넘는 일단은 디어유 시총 자체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캐파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의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그럼 주가 방향을 이야기해봐야 되는데 디어유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은 뭐 K 컨텐츠라든지 뭐 K 엔터로 해서 K 플랫폼까지 해서 디어유가 시기를 정말 잘 탔어요. 시기를 잘 탔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있고요. 맞아요. 상장 시기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디어유가 인생은 그래도 타이밍이죠. 그럼요. 인생은 타이밍, 주식은 타이밍, 네, 사람도 사랑도 타이밍. 예. 딱딱 맞네요. 네. 디어유가 지금 동년배라서. 시기는 정말 잘 탔는데 예. 지금 앞으로의 이제 행보가 중요합니다. 이제 디어유가 아직은 그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성장세 보여줄까인데 올해 2분기부터 흑자 전환했어요. 왜냐하면 그 흑자 전환은 뭐였냐면 그 전까지 무료 컨텐츠였어요. 그러다가 유료 컨텐츠를 전환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구독 경제에 뛰어든 거고요. 사실 여기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번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비용 면에서 사실 뭐 크게 들어갈 게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영업이익률 자체는 좋아질 수 있는데 얼마나 매출액이 커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약 그 구독 경제다 보니까 월 4,500원을 내고 구독자들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약 70% 정도가 해외 이용자예요. 이용자고 그리고 아티스트가 한 200여 개의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중에 2개의 아티스트가 전체 매출액 지분에 그러니까 전체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0% 이상을 가지고 있다.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고 누구예요? 제가 지금 그것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랬군요. 제가 다음에 네. 찾아서 꼭 말씀드리도록 아마 하겠습니다. 그 집단지성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올려주실 것 같아요. 지금 그 이제 두 어플을 명의 깔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편중된 아티스트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플랫폼 자체가 조금은 좀 너무 단순하다. 팬과 소통하는 플랫폼인데 한마디로 우리 카톡 하듯이 여기서 아티스트들과 대화를 나누는 형태인데 그러기에는 지금 조금은 경쟁력이 좀 약하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 지금 뭐 위버스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NC소프트의 유니버스 같은 이런 플랫폼과의 비교하기엔 조금은 지금 컨텐츠 자체가 좀 약하다라는 부분과 말씀드렸던 아티스트들의 조금 편중된 부분이 앞으로 성장세가 어떻게 이어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앞으로 뭐 NFT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사업 영역을 펼친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가 앞으로 사업의 성장성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은 상장에 성공했다. 하지만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팽팽합니다. 우리 염정 팀장께서는 SM과 이제 함께 비교하면서 좀 보면서 실적 면에서 보나 지금은 다소 버블이 끼어 있을 수 있으니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일단 정리하고 앞으로 이 기업의 성장성에 계속 주목해 가면서 그 다음 투자 전략을 세우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 소장께서는 지금 수준에서는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어떻게 내놓냐 봤더니 한양증권에서 오늘 73,000원의 목표가를 내놨습니다. 전략적으로 IP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그 염정 팀장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올해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했다. 그리고 흑자를 유지할 메타버스 기업이다. 종합 엔터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면 당분간은 지금 수익을 빨리 챙기는 것이 좋겠다. 신 소장께서는 지금 당장은 뭐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오늘 후반에 다시 상한가를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네, 좋습니다. 두 분의 이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저희는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식시장은 모두 NFT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NFT에 엮이는 업종들도 굉장히 다양하죠. NFT가 폭발하는 진짜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NFT로 우리 신 소장께서 특히 좋아하시는 펄어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고 드라마 제작을 잘하는 초록뱀 미디어까지도 NFT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고 게임, 엔터, 뭐 미술까지 다양하죠.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NFT 관련주가 진짜 오르고 있는 이유를 듣겠습니다. 염정 팀장께서는 MZ세대를 관통한 트렌드를 잡았다. 신일섭 소장께서는 유명인의 모든 것이 NFT 폭발하는 진짜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게 좀 순화된 건데요. 유명인이 원래 뭐라고 하셨는데요?
원래 나온 거면 그런 의미가 없죠. 작가님이 자르신 거를. 아, 네.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예. 유명인의 모든 것이에요, 정말. 네. 땀 배출부터 모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호날두 선수 유니폼 갖고 싶어 하는 분들 많잖아요. 축구 경기 끝나고 나면은 선수들끼리도 호날두 거 바꾸려고 다 앞에 가서 줄 서 있죠. 경기 끝 땀내 나는 그거를. 근데 땀내 나는 게 제가 버린 거는 정말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겠죠. 제 운동복은. 근데 호날두 선수가 만약에 그 땀내 나는 호날두 선수 유니폼 떨어졌으면 그거 몇 억짜리인데 그거를 다 줬죠. 주스로 가죠. 근데 뭔가 사기스러운 물건이죠. 그렇죠. 성스러운 사기가 물건. 많을 거 아니에요. 사기가 예를 들어 예. 요즘에 뭐 당근 뭐 중고 막 이런데 사기 많다며요. 근데 거기 롤렉스도 가짜 많고. 그럼 예를 들어 내가 호날두 유니폼이라고 내가 이게 호날두 선수가 그때 뛰었던 거 내가 직접 거기 가가지고 받아온 거라고. 근데 그걸 인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인증을. 그 NFT 딱지를 붙여가지고 그 블록체인에다가 기록을 해놓으면 전 세계 아니 우주를 통틀어서 하나밖에 없는 자산인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호날두 선수의 침이 묻은 바지든 땀이 묻은 티셔츠든 축구 선수 유니폼이든 이거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고 그날 딱 뛴 호날두 선수의 유니폼입니다. 이거를 메타버스가 아니죠. NFT랑 NFT. 저기 블록체인으로 그걸 인증을 해버리면 그건 그렇게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거는 너무 실물이라 그럴 수도 있죠.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냐면 트위터의 회장 잭 도시 아시죠? 잭 도시가 처음에 트위터를 개설하면서 나 트위터 개설했다. 그 트윗이 NFT를 붙여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높은 금액에 팔렸습니다. 이야. 그 트윗을 말을요. 말을 샀어요. 말을.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펼치면 그러면 유명인이 내뿜는 공기를 옆에서 비닐봉지로 싸가지고 이거 유명인의 공기입니다. 사세요. 야, 그러면 지금 신 소장님께서 그것까지 열변을 되는 토하시면서 나오는 이 침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서 NFT 시장에 팔면 그거는 사람들이 지구 오염시킨다고 지구를 떠나라고 하죠, 저보고. 그리고 영정 팀장님 네. 이 빨간 자켓을 NFT 시장에 팔면 이건 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저건 돈이 될 것 같고 제 그거는 네. 하면 점점 저는 아유, 지금 무슨 혐오 요즘 인간이 되기 때문에 팬덤이 진짜 하지 엄청 마주세요. 두터워지고 계신 신 소장님이십니다. 네, 저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까? NFT, 네.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죠? 지금 NFT가 좋냐 안 좋냐? 그래서 이제 종목은 아직 얘기 안 하는 거죠. 네, 종목은 아직 얘기를 하면 안 되고 하여튼 모든 자산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 가능하다. 무궁무진하고 무궁무진하다. 기회가 우리- 있다라는 예. 겁니까? 아니면 버블이라는 우리가 정말 겁니까? 저는 살다가 이거를 맞이하는 게 저는 정말 좋아요. 더 이상 늙기 전에 이런 것들을 너무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막 그 있잖아. 비트코인 처음에 나왔을 때 비트코인하고 막 그 나와가지고 토론했잖아. VS 비트코인 망한다, 뭐 안 망한다. 근데 저는 그게 한쪽으로 가기 싫은 게 이런 새로운 문물들이 서비스가 나왔을 때 네. 뭔가 세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일단 맞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좋습니다. 산업을 엄청나게 많이 바꿀 건 확실해요, 지금. 저도 동감합니다. 이런 신성장 동력이 될 산업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 기회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MZ세대를 관통한 트렌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같은 동년배이기 때문에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요. 예. 지금 이제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좀 껴있잖아요. 네. 지금 MZ 세대들이 어디에 투자라고 열광을 하는지를 보게 되면 지금 그게 다 주식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MZ 세대들이 원하는 거, 그들이 투자하는 거. 사실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 가상화폐, 사실 기성세대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호의적이지 못했지만 MZ 세대들은 선제적으로 투자를 시작했고요. 이제 그에 대한 부분이 NFT까지도 전 충분히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지금으로서 말이 안 돼 보이고 뭐 저 최근에 아니죠. 올해 3월이었었어요. 머스크의 부인이 20분 만에 65억 원을 벌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디지털 자산으로 65억이 무슨 말이야? 지금 이게 네, 그렇죠. 부의 양극화가 이제 그런 심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예. 싶은 건 NFT 시장에 대한 무한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NFT 시장은 사실 앞에서는 NFT 시장에 대한 어떤 좀 개념적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어요. NFT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제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NFT 시장이 그 다음을 발전할 수 있는 건 거래예요. NFT가 실제적으로 거래됐을 때 앞으로의 시장의 팽창성은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까요? NFT가 네. 가장 빠르게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아무래도 NFT든 뭐든 지금은 다 플랫폼이 있어야 되잖아요. 플랫폼이 있는 것 중에 가장 빠르게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엔터하고 게임이다라고 엔터와 게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터 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유명인들, 아티스트들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앞으로의 그 어떤 그 고유한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열망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게임 쪽에서는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게임 쪽에서는 그 NFT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가상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래가 가능한 시장이다. 어떻게 보면 게임과 메타버스, NFT가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도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지금이 저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습니까? 엄청나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도 타이밍 네, 또 네. 인생도 한방 네,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전환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그래요? 엄청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NFT 시장에서 찾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 이거 지금 굉장히 저희가 투자에 인사이트를 줄 만한 그런 말씀이세요. 여러분 흔들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NFT와 연계하는 산업 중에 가장 시너지가 큰 곳은 여기를 통해서 이제 점점 얘기를 좁혀 나가겠습니다. 근데 엔터와 게임 산업이라고 말씀을 가장 해주신 빠르게 걸로. 움직일 예. 수 있는 시장이요. 예, 전 그래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셨군요. 소장님께서는 연계에서 시너지가 가장 큰 산업 어디라고 보세요? 네, 게임입니다. 게임이요. 자, 그렇다면 게임 중에서 어떤 종목인지 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는 소장님께서 특히 게임주 가운데에서 NC는 버리고 펄어비스로 가자라는 어떻게 보면 과격한 투자 의견을 계속 내주셨던 거를 명확하게 기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MZ 세대들한테 어긋나는 지금 신뢰 잃어버리는 행동을 하면 지금 네. 바로 꺾여요. 지금 민주식이라는 게 왜 탄생이 됐어요? 게임스탑을 움직이는 주도 세력이 누구였나요? 로빈후드에 들어간 그 MZ 세대들이었거든요. 네. 지금 그 정도로 규합이 되기 때문에 MZ 세대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동을 했을 때 예전처럼 기업이 얼렁뚱땅 넘어가서 된다. 지금 안 되잖아요. 그거를 명심해야 돼요, 게임에서도. 네. 그리고 지금 저는 또 컴투스인데 지금 좀 아쉬운 게 제가 2%대 드렸거든요. 18%를 갔어요. 그래서 좀 그 사이에 예. 16% 가버렸어요. 1시간 사이에. 그래서 좀 그런데 미리 가지고 나오셨었는데 그렇죠. 또 그 전에도 사실 근데 말했죠. 소장님께서는 말했고요. 뭐 지금 야. 그러니까 아니 드디어 소장님께서 오늘 네. 15만 원 부근에서 이제 저희 제작팀과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11%. 이미 사실 목표가는 도달됐고요. 네. 근데 지금 그 그리고 드디어 배팅에서 그 움직이는 전부터 거예요. 컴투스 얘기하셨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드디어 아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변하지가 않으면 그 아이한테 점수를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래서 맨날 게임빌 컴투스 오래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왜 그렇게 답답했어요, 몇 년 동안. 주주분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건 뭐예요? 게임빌한테 요구했던 건 뭐죠? 컴투스의 모회사이면서 솔직히 말해서 컴투스 게임으로 다 지분 가치를 쏙쏙 빼먹으면서 왜 적극적인 사업 안 하냐? 그리고 컴투스한테 요구한 건 뭐였어요? 제발 그 쌓아놓은 돈으로 신사업을 해라. 근데 우리가 원하는 신사업이 바둑게임 인수는 아니지 않느냐. 그걸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드디어 왜 갑자기 정신을 차렸는지 원하는 걸 하고 있어요. 지금 MZ세대들 그리고 주주분들이 원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무거운 두 주식이 저거 정말 쇳덩이처럼 무거운 주식이었거든요. 삼손이 와서 굴려도 안 움직이는 주식이었다고요, 두 개가. 근데 지금 유보율이 이 지금 게임빌이 8,300%가 지금 돈이 쌓여 있고요. 컴투스는 무려 16,000%가 쌓여 있어요. 유보율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잉여 자금이 회사에 남아도는 돈, 그렇게 많은 돈을 쌓아놓고도 제대로 안 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게임빌이 이름을 컴투스 홀딩스로 바꾼대요. 자, 컴투스 홀딩스로 바꾸고 무슨 행동을 해야지 그게 더 간판을 우동집으로 바꿔 달고 우동을 끓여야지 라면을 다시 계속 끓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판을 바꿔 단 것조차도 몇 년 동안 그런 거라도 하라고 한 거예요. 계속. 게임빌 제발. 드디어 컴투스 홀딩스로 바꿨잖아요. 어차피 게임빌 만드는 게임빌 이름처럼 게임 빌빌거리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컴투스를 밀어줘라. 컴투스 홀딩스로 아예 바꿔버렸잖아요. 지금 바꾼대잖아요. 아예. 그래서 아예 지주회사 개념으로 컴투스 밀어주겠다. 그리고 NFT 거래소 만들겠다. 그리고 컴투스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거기서 NFT 관련 게임 만들고 뭐 이메이드처럼 돈 버는 게임 아시죠? 지금 페이 투인 방식에서 플레이 투 언으로 가는 거. 페이 투 인은 이기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되는 리니지에서 플레이 투 원, 돈을 벌 수 있게 플레이를 하는 위메이드 미래의 전설 같은 게임으로 판도가 완전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개념을 바꾸지 않은 게임사는 다 도태되게 돼 있어요, 지금. 예전에 지금 쌓아둔 돈이 많다고 여기서 도태되고 MZ세대 말 안 들으면 예전처럼 인터뷰 몇 방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게임빌도 변하기 시작했고 컴투스도 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네. 어느 것까지 눌러버렸냐면 컴투스가 서머너즈 우리나라에서 되지 않는 게임 가지고 예. 정말 노력을 했지만
망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내년에 크로니클이 나오지만 솔직히 MMORPG 컴투스가 주력하던 분야가 아니어서 좀 그랬다고요. 근데 여기서 그걸 했네요. 드디어. 저 16,000%에 쌓아놓은 유보금을 가지고 뭔가 하기 시작했는데 마음에 드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주주분들의 마음에 쏙 드는 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네. 네. 그러니까 시장이 반응이 있는 거죠, 지금. 네, 좋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이 배팅의 순간에서 컴투스를 언제 소개를 해주셨냐면요. 지난 목요일 날 음봉이 나왔을 때 심지어 그날의 최저가가 마이너스 6.8%, 종가는 마이너스 5%로 끝났을 때 저희 배팅의 순간에서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12만 원 부근에서 이제 오늘 거의 17만 원 네.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짧게 말씀드려야 될게요. 제 17만 원 목표가로 드렸고 이미 17만 원 찍었고 왜 예, 거길 도달했죠. 드렸냐면 예. 지금 역사적인 고점이 2014년부터 그 19만 원 라인에 다 포진되어 있어요. 지금은 좀 지금 당장 지금 여기는 지금 꼭지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잘 지금 알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바로 하지 마세요. 절대. 네, 지금 잘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컴투스를 봤습니다. 저희 염정팀장께서도 네. 할 말씀이 많으신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간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말씀해 주십시오. 자,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그 인생의 변곡점줄 NFT 관련주 염정팀장께서는 뭘 꼽고 네. 계십니까? 저도 게임주 중에서 좀 위메이드 보고 있고요. 위메이드요. 지금 시 소장님하고 저희 같은 방향으로 일단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게임이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게임을 하기 위해서 돈을 썼죠. 하지만 이제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걸 원합니다. Play to earn. 네. 시대가 왔죠. MZ세대들은 투자에 민감한 세대예요. 투자에 민감하게 태어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 소모적인 거 싫어해요. 그래서 돈을 버는 그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게 결국은 또 메타버스로 이루어지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세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게임 업체가 지금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메이드가 이제 지금 위메이드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미르보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데 여기서 흑철을 10만 개를 캐게 되면 뭐 코인 하나로 바꿔준다라고 해서 어떤 한 유튜버가 한 달 동안 흑철을 캤대요. 그래서 월 한 3,000원 정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위메이드를 주식을 샀다라고 한다면 몇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결국은 좋은 주식을 사야 된다. 라는 게 결론이고요. 아, 그러네요. 예. 네. 결론이고 투자의 명확하네요, 포인트. 메시지가. 네. 투자의 포인트를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예. NFT 종목들 너무 많이 지금 급등을 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 저도 지금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NFT 시장은 우리 메타버스 한번 기억해 보시면 메타버스 3월 달 정도부터 자이언트 스텝 상장하면서 그때 한번 불 붙었다가 한번 쉬어갔어요. 쉬어갔을 때 사람들이 뭐 결국 뭐 메타버스 뭐 사실 실체 없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지금 또 더 그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NFT가 같은 길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지만 충분히 조정을 받을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지금을 말씀드린 걸 기억을 하시면서 그때 여유롭게 좀 담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트레이딩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덕분에 정말 이 시간이 아주 알차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팀장과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